네, 스피드 펀치 트래핑 강좌. 오늘은 이제 스트레이트 그리고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잽에서 연결을 되는 잽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원투, 그다음에 뭐 잽에서 로킥 혹은 뭐 원투에서 로킥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이트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잽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상대방 발이 뒤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란히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를 치는 쪽 손, 지금 이제 오소독스 자세라고 하면 네, 이렇게 오른발이 계속 뒤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무거운 중심이 계속 뒤쪽에 남아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스트레이트를 강하게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체중을 앞발 쪽에 이동을 하면서 앞무릎을 좀 더 굽혀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칠 수 있겠지만, 이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잽을 잡을 때처럼 탕 했을 때 이렇게 사람이 쉽게 앞으로 숙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 스트레이트를 잡을 때 똑같이 생각을 해요. 잽처럼 잡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이러면 대부분 네, 그냥 몸으로 빼버리면은, 특히 이제 빠르게 회수해 보세요. 네. 네, 이렇게 내가 딸려가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내중심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두 가지 여기서 이제 솔루션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상대방이 이제 천천히 다시 주먹만 쭉 뻗어주세요. 이렇게 뻗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무너질 수 있는 방향이 어딘지를 보시는 거예요. 잽에서도 이렇게 잽 뻗었을 때 무너지는 방향이 이쪽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아서 이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그 이전 잽 영상, 잽 트래핑 영상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잡는 순간에 상대방이 이렇게 딸려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트를 잡을 때도 이쪽으로 데리고 와줍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상대방이 이렇게 앞뒤로 서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앞뒤 방향으로 상대를 무너뜨려 주는 건 이 사람이 버티기가 좋아요. 네, 중심 구조를 바꾸기도 쉽고. 근데 여기서 이 방향으로는 네, 중심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를 잡으실 때 아예 이쪽으로 빠져서 이런 식으로. 네. 잽 트래핑과 똑같은 방식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연결은 이런 식으로. 네, 데리고 와서 마찬가지. 네, 앞뒤 방향이 아니라 이 기저면의 짧은 방향 쪽으로 상대를 무너뜨려 주시면 이렇게. 네. 요게 이제 대동류 저희 연심관 쪽에서는 갸코사의 오모테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쪽에서 해볼까요? 상대방이 회수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 주시는 겁니다. 저번에 스티키 핸즈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그래서 따라가 주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때 네, 손으로는 상대방 머리 눌러주시고, 상대방의 손목과 팔꿈치, 항상 팔꿈치를 막아주셔야 돼요. 상대방 팔꿈치가 자유로우면 내가 아무리 타이밍 좋게 잡았어도 이 팔꿈치를 빼버리면은 네, 손은 결국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맞자마자 팔꿈치를 막아주세요. 네, 네, 이러면 이 사람이 팔을 빼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네, 내려주면 네,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네. 들어가면서 무릎을 차주고 당겨주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 사람이 따라올 수 있어요. 네, 이 발을 앞으로 대서 네,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이 갸코사이로 무너뜨리기는 조금 힘들어집니다. 대신에 그냥 이때는 이 발을 이제 뭐 걸어준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써줄 수 있겠지만, 애초에 여기서 이 사람을 일부러 이 발을 움직이게끔 끌어주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하면서 끌어주면서 이 다리가 먼저 기다려주죠. 그러면 이렇게 허벅다리 후리기 형태로 상대를 던질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더. 이게 사실 그 메커니즘 자체는 저번에 잽 트래핑에서 했던 그 회전 던지기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머리 넣어주고
당겨주면서 휙 이렇게 던지는 건데, 이때는 내가 상대방을 그 삼각점 방향으로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방금 같은 오른쪽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왼발이 앞에 나와 있고, 예, 저쪽으로 발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무너뜨리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 다리가 못 나오게끔 막아주시고, 여기서 이 사람을 저리로 던져야 되는 거죠, 지금은. 네. 저번에 그 잽에서는 머리를 안으로 당겨줬다면 지금은 머리를 당겨주는 것보다는 그대로 밀어주면서 이 사람을 좀 더 저쪽으로, 이 어깨를 많이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다리를 차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들 실수를 하는 게, 땅 하고 여기서 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도해서 허벅다리 후리기 하듯이 발 끌고 나온 다음에 여기서 내가 내 머리를 많이 숙여주고 다리는 높이 차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겨주셔야 상대를 제대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 옆으로 빠져서 넣어주고, 뭐 무릎 한번 차주셔도 되고요. 거기서 앞발이 들어가고 허리 집어넣으면서 팡!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패턴이 되겠습니다. 패링에서 연결에 들어가는 거, 지난 시간 잽 트래핑 때 했던 스티키 핸즈의 패턴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은, 하지만 상대방의 스탠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점만 좀 더 고려를 해서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원투를 칩니다. 원투를 치는데 내가 스트레이트일 때 잡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이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맞아버려요. 네. 타이밍이 아주 정확하지 않으면, 네, 이 사람이 딱 이렇게 맞아버려요. 네. 혹은 나는 원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잽치고 로우킥을 찼어요. 그러면 이렇게 더더군다나 몸을 이렇게 돌리고 있으니까 이 오금 뒤쪽으로 로우킥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큰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스트레이트를 잡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자꾸 이제 이쪽에 서게 되죠. 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자꾸 이리로 오네? 하면서 그냥 로우킥 차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한 가지 기술만 이렇게 내가 예상을 하고 집중을 하다 보면 상대방한테 뻔히 이제 수가 읽히게 되는 거죠. 네. 그 외국 영상을 보면 그 아이키도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MMA나 킥복싱 하는 선수들하고 스파링 할 때 보면 이게 너무 보여요. 네. 상대가 딱 이러고 있으면, 네. 그래서 저 손 오면 잡아야죠 이러고 있어요. 이 손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음 자체가 저거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네, 뻥. 아니면 바로 로킥 빵. 네, 이런 게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합기계 무술에서 가장 큰 기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는 상대가 칼을 들고 있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에 칼로 찌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항상 발을 움직여야만 나한테 닿을 수 있는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게 사실 기본이잖아요. 네. 이게 맨손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트레이트를 잡고 싶어도 혹시나 이 사람의 원투를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이쪽에 서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상대방의 약간 바깥쪽에 서주는 거. 그죠? 여기에 서게 되면 원투로 와보세요. 안 맞아요. 일단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투 계속 치면서 들어와 보세요. 네. 네. 이러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원투가 맞아야 되는데 조금 멀어. 네. 투를 맞추고 싶은데 천천히 이제 투를 맞추고 싶은데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쪽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거든요. 선택지가. 네. 하나, 둘 한 다음에 다른 게 오거나 아니면 뭐 발차기 같은 거를 하려고 하거나.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안 맞아요. 내가 계속 빠지고 있으면. 내가 어느 순간 들어가 줘야 맞는 건데 이제 이 들어가는 타이밍을 나한테 유리한 타이밍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계속 나는 이쪽에서 기다릴 거예요. 네. 투가 안 맞는 거리.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이제 안 맞아 하고 약이 올라가지고 투를 길게 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대로라면 요 정도 딱 안정적인 자세에서 스트레이트를 뻗을 텐데 자꾸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몸이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미 중심이 무너져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 수 있고 그 상태에서 기술이 들어가는 게 이제 쉬운 거죠. 그래서 다시 패링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냥 이쪽으로 계속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투가 아주 가볍게 막아져요. 원래 투가 더 강한 공격이지만 강하게 막히고 잡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하면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이 손만 가지고 방어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제 이 손이 놀죠? 여기서. 이러면 이제 펀치.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이제 카타로만 생각을 해서 하게 되면 원투 딱딱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쓰려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은 원투를 한 박자에 치고 들어오는데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거리 간압이라는 거는 이 바로 마주 봤을 때의 거리도 있지만 이 앵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똑같은 거리지만 내가 여기에 정면에 서 있을 때하고 똑같은 거리지만 이쪽에 서 있을 때하고 굉장히 달라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는 뭔가 너무 좀 가깝고 저쪽으로는 좀 너무 멀어지는 그래서 양쪽 다 좀 거리가 애매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는 이쪽으로 서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서주는 상태에서 상대 원투가 오면 이렇게 이 손으로 막을 수 있게 되고 카운터를 칠 수 있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하면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팔을 잡아서 눌러서 굳히는 오사의 도리, 일개조 형태의 기술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시도하셨던 분들은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정면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이걸 잡으려고 그랬어요. 혹은 나는 상대방 사각으로 빠져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러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크게 빠져버리면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이제 여기서 빨리 이제 회수해 보세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잡을 수가 없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방금처럼 옆에 있네? 하고 훅을 때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계속 좌우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 있음으로써 상대방은 몸을 많이 비틀게 되고 비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붙어버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이 두 번째 트래핑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오사의 도리라는 일개조 혹은 한국 학비도에서 이제 칼러키라고 하는 이 기술들은 사실 그렇게 쓰기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이거는 특히나 이렇게 손을 빨리빨리 빼고 있을 때는 좀 힘들고 어쨌든 이제 포인트는 다 천천히 하나, 둘 했을 때 이 팔꿈치가 어쨌든 이 사람은 팔꿈치를 접어서 주먹을 빼기 때문에 여기를 이 팔꿈치가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들어주면 기술을 걸 수 있는 상태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실용적으로 기술을 쓰시려면 와키지메라는 기술. 그래서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삼각점 방향으로 내가 먼저 빠져주는 게
이렇게 빠져주시는 게 기술을 쓰기에는 좀 더 편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이용을 하면 뭐 도복이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러니까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쿠도라든지 네, 뭐 혹은 극진 계열의 풀컨택트 계열 스파링에서도 뭐 극진관에서 하는 진검승부를 네. 하여튼 그 그래플링을 같이 하는 계열들이 몇 군데 있어요. 뭐 유명하게 아시아라나 엔신 같은 곳들도 있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 네, 하나, 둘 해서 소매를 이렇게 잡습니다. 네, 소매를 잡으면 좀 편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 소매까지 잡아서 허리 던지기.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 허리 던지기는 이제 그 유도의 지금 소매 들어치기하고 좀 형태가 비슷한데 거는 방법이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뭐 요거는 오늘은 그냥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요렇게도 던질 수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 어쨌든 상대방의 내가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바깥쪽에서 받아준다. 네, 그래서 상대방의 스트레이트가 약해지게끔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기술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복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상대방 팔을 잡아서 팔만 잡고 기술을 건다거나 아니면은 뭐 방금처럼 이렇게 소매 들어치기 형태의 이런 허리 던지기 같은 기술을 쓴다거나 이런 게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그 MMA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역시 이제 태클 종류의 기술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일단 설명만 하나, 둘 하고 이 사람이 당기려고 하잖아요. 그때 한쪽 발이 같이 들어가 주면서 이 다리를 받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감으면서 그리고 사이드 잡고 다시 한번 천천히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쪽에서 갈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허리 도망가지 못가게 딱 잡아주시고 이걸로 겨드랑이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뭐 이제 합기계 같으면 여기서 뭐 이러고서는 뭐 이러고 하는데 MMA 상황에서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힘만 빼는 거니까 빨리 무너뜨리시고 아까처럼 사이드 포지션 딱 잡아서 좀 더 좋은 그라운드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스트레이트 그리고 원투나 로우킥이 연결되어 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펀치를 트래핑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상대방이 훅을 칠 때 뭐 원투에서 훅이 연결이 되든 아니면 뭐 처음부터 훅을 치고 들어와서 뭐 다음 펀치를 연결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 부분 반영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